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개괄하고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관련 수능 문제, 작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적용을 한번 해보고, 다음 사인 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 다음 코사인 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을 예고한 대로 한번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은 복습을 한번 더 드리자면 예각, 직각, 둔각에 관계없이 사인 A라는 값은 항상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였다라는 거. 이때 지름이라는 것은 외접원에서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로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각도를 알 수 있는 법칙이라고 했고, 증명 방법은 피타고라스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코사인 A라는 값은 이웃한 두 변의 값 곱하기 2분의 이웃한 놈 제곱, 한 놈 제곱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 이렇게 코사인 A 값이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관련 수능을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작년 나형의 28번 중킬로로 나왔던 4점짜리 문항이었고, 이것을 우리는 외접원 정의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았죠. 중학교 도형 방식대로. 물론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을 사용해서도 우리 학교 동아리 학생들 푸는 방법을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니까 120도다 해서 그렇게 이제 수직이 능선 긋고 작도를 처리하면 K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정석 풀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3분의 파이고, 일단은 사인 법칙에 의거해서 지금 반지름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반지름 길이를 활용해 가지고 일단 BC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BC의 길이를 먼저 한번 찾아보면,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법칙, 사인 3분의 파이는 기억하십니까? 머릿속 떠올려볼까요? 2R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는 우리가 동상 A라고 하기 때문에 A 값이 되겠죠? 길이가 되겠습니다.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사인에 대한 3분의 파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군요. 다음 2R은 문제의 조건에서 7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4분의 A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14만 곱해주면 되죠, 여기서. 그래서 7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겠군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 길이는 7루트 3이 되었습니다. 써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AC와 BC의 길이가 1대 3, 즉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K라고 둔다면 이 길이는 당연 3K가 되겠죠. 그러면 세변의 길이를 알게 됐어요. 세변의 길이와 각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었죠. 사인 법칙으로 지금 이 한 변의 길이 7루트 3인 걸 알았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방금 했는데 2 곱하기 이웃한 녀석 3, 얘죠? 얘 각의 이웃한 변 3K 곱하기, 천천히 적용해 봅시다. K 분의 3K의 제곱 더하기 옆에 있는 또 K의 제곱 빼기 7도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만 외워두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라는 것은 코사인 60이고 코사인은 2분의 1입니다. 특수각 외우시죠? 그래서 얘들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3K 제곱을 올려주고 얘를 정리를 바로 해주면 3K 제곱 올라가고 왼쪽으로 넘어가죠. 바로 될까요? 3K 제곱 올라가고 왼쪽 넘어가면 3K 제곱이 날라가겠죠. 그래서 우변에는 K 제곱만 남고 날렸어요. 그 다음에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7루트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무슨 큰 실수를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3K 제곱이 위에는 9K 제곱이죠. 함부로 빼면 안 되고 어, 침착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천천히 해보죠. 3K 제곱을 올립니다. 왼쪽으로 3K 제곱. 우변은 10K 제곱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7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군요. 7이 뭔가 날아갈 것 같아서 7의 제곱을 표현했고,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주면 좌변에 쓰면 7K 제곱이 7제곱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끝났네요, 이제. 7이 두 번 곱해졌으니까 하나 날려주고 7 날려주면 K제곱이 뭐가 되죠? 37, 21.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정석풀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법칙 쓰고 코사인 법칙 쓰고 한 번씩 쓰면 되게끔 두 개를 다 활용하게끔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 교육과정만 잘 따라오면 뭐 헤론의 공식이니 뭐 붙돌란 마이너스 정리니 이런 걸 특별히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준 문제였다. 4점짜리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 예고했던 대로 사인 법칙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의 또 다른 증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예각일 때만 따져도 충분하고 sin A 값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C에다가 A, B로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죠. 혹은 A에서 B로 내려도 되고 그래서 C에서 일단 수선의 발을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A, B로 수선의 발을 작도를 합니다. 작도를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의 이름들을 각각 적어줍시다. 각 A의 대변을 우리 이름 보통 A라고 하고 각 B의 대변을 길이 B, 각 C의 대변을 C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C라고 하고 우리 이 수선의 발을 통상 우리가 H라고 하니까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H라고 합시다. 이 변의 길이 수선을 H라고 하게 되면 sin A와 sin B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의를 그냥 따라가 봅시다. sin 정의를 따라가게 되면 정의 sin A는 우리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이제 고개를 딱 돌려서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죠. 빗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H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sin B도 한번 볼까요? 불러볼래요? 어떻게 되죠? sin B도 수직이니까 빗변분의 고개를 돌려서 삼각형 보시면 돌려서 보면 A분의 H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H라는 녀석이 공통적인 형태로 돼 있으니까 H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H는 B 곱하기 sin A고요. 또 H라는 녀석은 A 곱하기 sin B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sin A를 우변으로 내려주고요. H는 이제 보지 마시고요. sin A를 우변으로 sin B를 좌변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 지금 증명이 됐어요. 얘가 어떤 상수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얘가 2R이 되거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B에서 내려주면 되겠죠. B에서 내려주면 sin C가 A분의 H 다시고 sin A가 C분의 H 다시니까 똑같이 처리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sin C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사인 정의를. 그다음 두 번째 방식은 외심의 정의를 그냥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심 정의대로 한번 가보자. 일단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 대변의 길이를 A, B의 대변의 길이를 B, C의 대변의 길이를 C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외심을 그대로 작도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쌤이 먼저 원을 그려놨지만 이 원을 그리기 이전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죠. 그래서 똑같이 C, 그러니까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이등분선을 일단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충 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직이고 이등분이겠죠? 당연히 수직이고 이등분입니다. 2등분이란 말을 안 쓰고 뭐 쓸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BC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할게요. 정의대로 따라가 봅시다. 얘가 수직이면서 이등분선입니다. 짠! 됐죠? 또 표시합니다. 수직이고 이등분이다. 두 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반지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중심이 생겼으니까 이 중심에서 나머지 꼭지점으로 딱 이렇게 되면 얘가 우리가 찾는 라지 R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라지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라지 R.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라지 R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일단 얘를 잠깐 보지 마시고요. 이 라지 R을 딱 표시를 해둘게요. 라지 R. 결국은 지금 밑에 삼각형이 길이 라지 R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실제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SAS 합동 때문이죠. 합동 때문에 이제 두 개가 삼각형이 합동이고 따라서 이제 이변 길이가 반지름으로서 R로 같아진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원주각과 중심각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증명했던 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원주각을 그러니까 BC의 호에 대해서 호 BC에 대한 원주각을 우리가 각 A라고 하잖아요. 이게 얘를 점각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중심각이 호 BC의 중심각은 2점이 될 거예요. 그죠? 2점이 될 텐데 이 실제로 이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라서 이 각을 각각 하나씩 점각으로 가져가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점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sin A를 알고 싶다는 것은 결국은 요 삼각형에서 좀 색칠을 한번 드리면 요 반쪽짜리 삼각형에서의 sin 점각과 동일한 거예요. 맞습니까? 세타로 써드릴까요? 세타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을 쓰는 거죠. 세타. 그러니까 이 각이 세타가 sin A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sin A라는 것은 sin 세타랑 동일하고 이 여기 있는 각 얘를 O라고 하면 이걸 H라고 하면 sin 각 BOH와 동일해요. 이유는 원주각과 중심각 때문이죠. 그리고 외심 정의 때문이죠. 뭐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죠? 눈으로도 보이시고. 그래서 사인 정의를 이제 써주시면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R분의 A에 지금 실제로 또 2등분이니까 반이죠. 2분의 1A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2분의 1의 A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작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대로 따라가시면 반지름 라지 R분의 2분의 1의 A가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관계없으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도 분수는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sin A에 대한 그 형태가 나오죠. 2R분의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죠? 2R분의 small a 즉 sin A가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다라고 해서 증명이 완료가 되죠. 그래서 외심 정의를 사용해서 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도 있군요.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사인 법칙 옆에다가 박스 있는 부분 옆에다가 사인 법칙의 다른 증명해서 간단하게 필기해 두시고 멈춰두고 필기하세요. 되셨습니까? 필기 다 하셨으면 이제 코사인 법칙의 다른 증명을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 어디를 보시면 107쪽을 한번 펴볼까요? 교과서 107쪽. 교과서 107쪽 보시니까 이렇게 코사인 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을 해볼까라고 창의 융합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한번 고민을 먼저 해보세요. 멈춰두고 고민해보시고 그다음 쌤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 자, 지금 풀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한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자, 되셨습니까? 같이 쌤하고 가죠. 코사인 법칙의 다른 증명 107쪽 관련입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 코사인 1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코사인 2법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예각삼각형일 경우에 물론 아닐 때도 가능합니다만은 이 외부점에서 BC로 수선의 발을 작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1법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별것도 아니고 그대로 작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선을 딱 내린 거예요. 수선을 내리면 이게 이제 수직이 되죠. 자, 수직이 되면 우리가 일단 변 이름을 다 한번 붙여주면 A의 대변은 small a고 각 B의 대변을 small b, 각 C의 대변을 small c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그 중학교 도형에서 우리 이변 길이 바로 보는 방법 기억하시죠? 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변의 길이를 C와 각 B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변의 길이 어떻게 표현되죠? 그렇죠? C 곱하기 코사인 뭐예요? 그렇죠? B이죠. 다음 또 빨간색으로 해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변까지 길이. 짠. 자, 얘를 B와 그 다음에 C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B와 각 C로 표현해 보면 얘는 그렇죠?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이변까지 길이와 이변까지 길이의 합이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A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A가 된다라는 것이 그 유명한 예전 교육과정에서의 코사인 1법칙이란 거예요. 뭐 그냥 참고로만 써드리면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이런 말 안 쓰니까 1법칙이라고 했어요. 이걸 진짜 별거 없죠. 중학교 방식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법칙이란 말 쓸 것도 없고 이 두 개 더한 게 A다 라는 건데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코사인 2법칙을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수 있는데 A라는 녀석이 C 코사인 B, B 코사인 C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왼쪽에다 좀 오른쪽에 써두면 이렇습니다. 썼고요. 이제는 B에서 외부점 B에서 AC 변 AC 위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죠. 예를 들면 보라색으로 내려볼까? B에서 AC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또 똑같이 아까 소위 말한 코사인 1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B라는 녀석은 이변 길이 더하기 이변 길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변까지 길이를 우리가 변 C와 각 A로 표현하게 되면 C 곱하기 코사인 A죠. 따라옵니까? 고개를 완전 돌려서 보시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A예요. 그죠? 고개를 돌려서 보시면 A 곱하기 코사인 C죠. A 곱하기 코사인 C 바로 봐달라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A 곱하기 코사인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B가 될 겁니다. 그렇죠? B는 이거 더하기 이거 혹은 이거 더하기 이거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정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C에서 AB 변으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 그어보죠. 이번에는 뭘로 할까?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C에서 C로 수선의 발을 다 그었어요. 수선의 발을 그었습니다. 됐죠? 일반적인 삼각형이라서 뭐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를 우리가 또 적절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를 딱 돌려서 보시면 b 곱하기 코사인 a죠. 지금 아시겠죠? b 곱하기 코사인 a 씁니다. b 곱하기 완전 그림놀이입니다. b 곱하기 코사인 a. 그다음에 요변 길이를 a와 b로 각 b로 표현해 보면 a 곱하기 코사인 b죠. 맞죠? a가 날아가니까 a 곱하기 코사인 b 쓸게요. 따라오겠습니까? a 곱하기 코사인 b입니다. 따라서 C라는 녀석은 이 두 개의 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좀 복잡하게 보여도 일단은 구조 자체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 요변하고 요변 다한 거를 여기다 썼고요. C 코사인 B, B 코사인 C. 그다음 B에 해당되는 거 A 코사인 C, 요 보라 색깔. 그다음 C 코사인 A 이거 두 개 더해서 B로 표현했고 C 요변 길이를 수선 내려서 코사인 정의 사용해 가지고 A 코사인 B, B 코사인 A를 두 개 더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코사인 법칙 생각해 보면 제곱의 형태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뭔가가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코사인 A가 있고 여기 코사인 B가 있고 코사인 C가 있으니까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녀석에다가 B를 곱해주고 이 녀석에다가 A를 곱해주면 날아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녀석에 지금 C가 붙어 있으니까 A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녀석에다 B를 붙여주고 이 녀석에 C를 붙여주면 날아갈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날리기 좋은 형태로 변형을 시킬 거면은 이 녀석에다가 둘 다 A를 곱하고 이 녀석에다 둘 다 B를 곱하고 이 녀석에 둘 다 C를 곱해주면 뭔가 날아가기 좋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추측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첫 번째 식에다가는 곱하기 A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는 곱하기 B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식에다가는 곱하기 C를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A 제곱은 A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B제곱은 B를 곱한 거니까 AB 곱하기 BC 이렇게 될 거고 C제곱은 AC 곱하기 BC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겠습니까? 자, 이제 날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놈에서 이놈을 다 빼보면 다시 말하면 바로 그냥 정리를 할게요. 이 식에서 빼고 이렇게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이렇게 해볼게요. 해보면 어떻게 날아갈까요? 이 녀석이 그냥 빠졌으니까 날아가죠. 됐죠? 이 녀석 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날아갑니다. 반대쪽으로 빼줄까요?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 이 녀석 날아가나요? 이 녀석은 지금 실제로는 날아가는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날리면 안 돼요. 지금 A에서 B제곱 빼고 A에서 C제곱 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두 개는 지금 빼기 때문에 실제 더해지는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단계씩 할게요. 제가 너무 가욕을 부렸네요. 일단 A제곱에서 B제곱 먼저 뺀 거를 처리합시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날아간 건 맞고 자, 쓸게요. AC 코사인 B 그 다음에 남는 게 마이너스 BC 코사인 A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A제곱 빼기 B제곱이고 맞죠? 여기서 C제곱을 날려줘야 됩니다. C제곱을 날려준다는 것은 이 두 개 더한 것을 지금 이대로 쓸게요. 복사 붙여넣기. 자,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제 날릴 수 있겠죠? 아까랑 똑같이. AC, 아까 전에 이렇게 두 개 날라갔잖아요. AC 코사인 B 날라가고
마니까 플러스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날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남는 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니까 마이너스 2b 코사인 a네요. 그죠? 얘는 오른쪽에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다시 썼고, 그래서 이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우변 넘겨주면 정리가 끝나죠.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서 1법칙, 코사인 1법칙을 활용해서 이걸 2법칙이라고 했었거든요. 2법칙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 원의 두 현에 대한 성질 중학도형이거든요. 이게 원의 두 현에 대한 성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AA 닮음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AA 닮음, 건전지가 아닙니다. AA 닮음을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중학도형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자, 기본 도형 강의 노트 예전 걸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중3 때 배웠는데 두 현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서 이 두 개 그림 기억하시죠? 어떤 것든 관계없이 보시면 PA 곱하기 PB 지금 이렇게 그냥 이게 지금 P가 중심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의로 그냥 두 개를 껐는데 교차된 거예요. 이 두 개 곱한 것이 이 두 개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하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다. 어떤 경우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멈춰두고 시작. 됩니까? 무조건 이거 원주각과 중심각, 원주각 성질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맞죠? AA 닮음 나오려면 어쨌든 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도를 뭐 할 것도 없이 AC를 이렇게 갖고 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BD도 이렇게 들고 오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CB를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삼각형 나오죠. 예전에 이거 복습했던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CB라는 이 호에 대해서 이 각 A와 각 D는 같은 원주, 그러니까 원주각이잖아요. 원주각이니까 같죠? 맞습니까? 표시할게요. 다시 호 CB에 대해서 원주각으로서 A와 D는 정각으로 같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볼 수 있죠? 이 두 개가 지금 막꼭지각이죠? 맞습니까?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될까? 잠깐만. 맞네요. 막꼭지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 각을 우리가 X각, 그럼 요 각도 X각이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뭔 닮음이냐면 AA 닮음이에요. AA 나오네. 순서대로 닮았죠? 요렇게 이렇게 점 X 순서대로 가게 요렇게 닮았다. 닮은 B도 그러면 이제 일정할 테니까 우리가 닮은 B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AP 대 PC는 뭐 DP 대 PD다, PB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써볼게요. 그냥 뭐 이 각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쓰는 게 좋겠네, 그지? AP 대 PC, AP, PC 나오죠. 그래서 쓸게요. A 닮음 때문에 AP 대 점 X를 지금 품고 있죠. AP는 작은 삼각형이에요. 뭐 작다기보다는 뭐 작은 삼각형. AP 대 X랑 없는 각 PC죠. PC PA 대 해야겠다. 방금 맞추기 위해서 PA 대 PC 따라옵니까? 등하는 변의 길이는 큰 놈에서도 PD 대 PB가 되겠네. 맞죠? PB 끝났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어떻게 곱하면 되겠어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PA 곱하기 PB는 PC 대 PB, PC 곱하기 PD
맞죠? 내향공, 외향공 같다. 그래서 결국 이 삼각형을 지금 닮음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닮았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요 두 개 곱한 거랑 요 두 개 곱한 거는 같다라는 거 좀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고 요거 활용해서 코사인 이 법칙 할게요. 짜잔. 자, 두 번째 중학교용 원의 두 현에 대한 성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각 B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 이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그러면 A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우리가 small a라고 두고 B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small b, 그 다음에 C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small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각 B를 품고 C를 중심으로 하게끔 반지름을 갖도록 C를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쫙 한번 작도를 해봤어요. 얘가 뭐 외심이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중심이 C인 원을 작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의 두 현에 대한 성질을 사용할 건데요. 유클리드 공준 2에 의하면 AB에 대해서 연장선을 작도할 수 있으니 우리 연장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BA의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연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AC에서도 연장선을 이쪽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긋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었어요. 연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에 대한 성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기억하시죠? 그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변의 길이를 우리가 뭐 얘 이름을 뭐 x라고 한다면 이 x를 세타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표현될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물론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얘가 지금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변 길이를 함부로 쓸 수는 없고, 그죠?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래요? 자, 볼까요? 어, 이 중심에서 요변으로 일단 반지름을 하나 더 끌 수가 있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반지를 하나 더 끄면 이변의 길이도 당연 우리가 A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코사인 1법칙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 전체 길이, 이 전체 길이는 A의 코사인 B, 맞죠? A의 코사인 B라는 놈이 지금 이 삼각형에서의 밑변에 이까지 거리니까 예를 들면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나?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들어가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변이 A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A 곱하기 코사인 B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실제 이 전체 길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길이를 표현하자면 C만큼을 빼주면 돼요. 여기서 이 전체 길이에서 C만큼 빼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C만큼을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변의 길이는 얘를 F라고 하면 AF의 길이는 전체 현의 길이 BF 길이가 어떻게 하죠? BF 길이에서 우리 애초에 검은 색깔 길이였던 AB의 길이인 C를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BF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금 작성했다시피 코사인 1법칙 사용해서 우리 그림으로 보듯이 2 곱하기 그러니까 A 곱하기 코사인 B를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B를 두 번 해주면 되죠.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곱하기 코사인 B예요. 수직되는 부분까지니까 그게 두 번 가면 실제 우리가 찾는 BF 길이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2배 해주고 거기다가 C를 빼주면 됩니다. 이게 AF의 길이입니다. 되겠어요? AF가 뭐냐면 요겁니다. 어이구야. 요거예요. 요 길이 파란 색깔. 그래서 빨간 건 일단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AF 파란 색깔 길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 1억 붙여준 거 다 붙여줘 버리죠 뭐.
A, B, C 얘를 D라고 할까? 그 다음에 얘를 E라고 할까? EF 됐죠? 그러면 이제 AD 길이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AF 나왔고 그 다음에 AB도 나왔고 AB는 C고 그죠? 그 다음에 AD 길이는 어떻게 되나? 전체 반지름이 이거죠. C에서 D까지죠. 반지름이 A니까 A에서 B만큼만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전체 반지름이 A고 거기서 검은 색깔이 B만 빼주면 DA, AD의 길이가 나올 거죠. 그 다음에 AE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원에 대한 두 현에 대한 성질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네. AE 길이는 B라는 녀석에다가 이 CE 길이는 지금 반지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내도 작도했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입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원에 대한 두 현에 대한 성질 씁시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하면 바로 끝났죠? 이 두 개 곱하고 이 두 개 곱하면 되겠네. 그죠? 이 두 개 곱하고 이 두 개 곱한 것은 같다. 이 두 개 곱한 건 뭐예요? 이게 곱한 거랑 이 두 개 곱한 거는 같다. 이게 두 현에 대한 성질이죠. 방금 했죠. 그래서 처리를 해주면 합차 공식 때문에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것이고 좌변은 곱이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2ac 코사인 b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b에 대한 a니까 a제곱은 넘겨주면 되겠네. 잠깐만. 네. b에 대한 것이니까 b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표시를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지금 A가 있어서 또 헷갈렸는데 이 삼각형이 지금 우리가 관심입니다. 그죠? 이 삼각형. 그래서 B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 삼각형에서 B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우변 넘깁시다. B제곱은 A제곱 살아있고 C제곱 넘겨주고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됨으로써 코사인 법칙이 또 증명이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성질 증명했습니다. 자, 됐죠?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정리했습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평면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이것도 뭐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좌표계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 그 데카르트 직교 좌표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대변의 길이를 우리가 A, B의 대변의 길이를 B, 각 C의 대변의 길이를 small c라고 하고 이 B를 이제 적절히 표현해 보겠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 힌트대로 A의 좌표를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 보면 이거 우리 그냥 사인 코사인 정의잖아요. C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X좌표죠. C 코사인 B 세타 빼고 할게요. 사인 B 콤마 그러니까 X좌표죠.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인 법칙 쓴 거잖아요. 코사인 1법칙 요거 그 다음에 C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래서 Y좌표는 C 곱하기 사인 세타 즉 사인 B가 될 겁니다. 됐고요. 자, 이제 A에서 이 좌표가 나왔고, 우리가 지금 활용이 안 되어 있는 게, C라는 좌표가 지금 또 표현이 되겠죠. A로 바로 표현되겠네, C라는 놈은. C의 좌표는 A,0일 겁니다. 자, 그럼 A도 나왔어요. A, C, B가 다 나왔는데, 변 B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 거리가 B다. 라는 관점으로 가면 A, B, C를 다 쓰겠네요. 그죠? 그래서 거리가 B다의 관점으로 가면 이거 빼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제곱의 루트가 B이다니까 얘 제곱은 이거 빼기 이거 제곱 이거 빼기 이거 제곱으로 처리하면 바로 끝나죠. 그래서 처리할게요. B제곱은 거리 때문에 B제곱은 이거 빼기 이거 즉 C 곱하기 코사인 B
마이너스 a의 전체 통으로 제곱 더하기 순서는 같이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뺐으면 이렇게 빼주는 거 기억하시죠? 고1 때 c sin b의 전체 제곱. 이것이 많이 보던 형태 아닙니까? 왼쪽으로 c 묶고 a 묶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a 제곱부터 먼저 처리하면 a 제곱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c 제곱으로 묶어주면 이게 성질 사인 성질 때문에 사인 코사인 성질 때문에 c 제곱에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b니까 1 그냥 안 썼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이 두 개 곱한 거 곱셈 공식 2ac 따라오겠죠. ac 코사인 b 함으로써 b제곱에 대한 코사인 법칙이 또 증명이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평면 좌표를 활용할 수도 있구나. 여러 가지 방식 다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보톨레마이오스 정리, 톨레미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톨레마이오스 정리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갈 필요가 있으니까 선생님 정리를 했어요.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실래요? 프톨레마이오스 정리, 톨레미 정리입니다.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죠. 천문학자이자 천동설 주장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분이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이렇습니다.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미 사각형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각형이든 내접을 한다면 두 대각선 길이의 곱 보이십니까?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이라는 것은 쌤 파란색으로 적었는데 이미 사각형에서 내접한 사각에서 A 대각선, B 대각선 A 곱하기 B를 하는 것은 두 쌍의 대변 길이의 곱의 합과 같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변이 CD죠. 그 다음에 EF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C 곱하기 D 더하기 E 곱하기 F 대변이죠. 대변끼리의 곱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똘레미 정리, 하프똘레마이오스 정리라는 것은 내접한 삼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 곱이 두 쌍의 대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을 한다면 직사각형일 때 똑같이 이게 이 정리를 사용해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코사인 덧셈 정리도 이걸로 증명할 수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코사인 j 법칙, 코사인 법칙도 이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활용도가 조금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수능에 나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는 중요하고 실제로 이번 고3 교육청 3월 교육청에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15번인가 21번에서 이 형태로 문제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해볼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증명은 역시나 원주각 성질 그리고 닮음을 사용하는데 일단 여기 쌤이 빨간색 X각 칠하는데 같은 거 바로 느껴지시죠? 이 호에 대해서 이 X랑 이 X는 같은 원주각이죠. 그래서 XX로 표시했고 다음 요 C를 품는 요 호에서 요 각과 요 각의 입장에서 보면 세모각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호에서 입장에서 봐도 정각으로 같죠. 그래서 각이 같은 거는 이렇게 다 XX, 세모, 점점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한 아이디어가 하나 생길 텐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점각, 빨간색이 점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그 각을 작도할 수가 있죠. 각 이렇게 작도하고 여기서 요번 뭐 각 작도하고 이렇게 똑같은 길 작도해서 끊는 게 각의 작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각하고 똑같이 이 F에서 올라가도록 점각이 되도록 작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요번 길이만큼 해서 끄면 작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각을 이렇게 딱 들고 왔어요. 자, 점각 들고 오고 이게 독특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작도를 각이 똑같도록 작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각이 같도록 작도했으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은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갈목할 만한 일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삼각형 색칠 한번 해드릴게요. 파란 색깔 작은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입니다. 왜 닮음이냐면 점, 세모, 점,
세모로 무슨 닮음이죠? AA 닮음이죠. 뭐입니까? 점 세모 쓰겠습니다. 점 세모인 AA 닮음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표시가 되겠죠. 점 세모인 AA 닮음에 의해서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따라서 F 대 요 길이를 제가 X라고 할게요. 지금 새롭게 생성된 각 때문에 새롭게 생성된 길이니까 이 길이를 쌤이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F 대 세모를 품고 X는 전체 이 큰 놈 A 대 세모 품고 E 맞죠? B가 닮은 B가 다시 F 대 세모 품고 X B는 큰 놈 삼각형 닮았으니까 A 대 E랑 같습니다. 점 세모 A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이 큰 삼각형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도 입장에서 정각에서 이 공통끼인각이나 정각에서 이 공통끼인각은 같죠. 그래서 이 표시를 좀 할게요. 두 줄로. 그래서 이 각 두 줄인 각은 지금 서로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검은 색깔로 표시를 하면 요 길이는 어차피 x를 한번 써먹었으니까 이 길이도 한번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아름답죠? 전체 길이 대각선 B에서 x만큼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를 사용할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보이죠? x 품는 CB-x 삼각형하고 A하고 그 다음 D를 품는 이 전체 A 지금 큰 삼각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표시하는 게 더 어렵겠다. 자, 이 빨간색 두 줄 각으로 입장으로 보세요. X는 써먹었고 요 삼각형 보입니까? 두 줄로 된 이 두 줄 각이랑 X각인 요 삼각형 작은 거랑 이 큰 놈 있죠. 대각선 BA 안 써먹었잖아요. 아주 큰 놈이고 요 두 개랑 X각으로 역시나 큰 놈이랑 요 놈은 A의 닮음이에요. 그래서 쓸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빨간색 이렇게 생긴 두 줄이랑 X인 AA죠. 요 닮음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이 닮았고 그러면 작은 놈 입장에서는 이 C 길이 대 B-X 보이죠? C 대 B-X는 큰 녀석에서 A, X 품고 A 대 D와 길이가 같죠. 길이 B가 같아요. 그래서 AA 닮음 두 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로 처리를 해볼게요. EF와 AX는 같다. 이렇게 처리했고 얘도 내항의 곱은 CD는 이 두 개 곱한 것과 같다. 그럼 같이 풀면서 AB-AX로 처리했고요. 이 두 개를 이제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더하면 게임 끝났어요. 두 개 더하면 좌변은 CD 더하기 EF가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되죠? AX가 날아가죠. 그리고 AB만 남습니다. 즉 고로 대각선 A 곱하기 B는 이웃한 두 쌍의 대변 CD 곱하기 EF랑 합한 거랑 같다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포톨레마이오스 정리라는 겁니다. 꽤 복잡하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증명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각을 세워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 말고도 증명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일단 대표적인 증명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요거 활용해 가지고 이제 코사인 이 법칙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자, 포톨레마이오스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지금 AC 길이가 보이죠? 이 AC 길이만큼 B에서 똑같이 길이를 작도를 할 겁니다. 그 작도를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 각을 우리가 딱 잡고 어차피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 각만큼을 이 B에서 똑같이 이제 작도를 딱 해보면 해볼게요. 파란색 걸로 할까? 똑같은 빨간색 각만큼 B에서 작도를 해버리면
짜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각만큼 작도를 했다고 표시를 딱 해줍시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건 현이라서 길이가 똑같아요. 자, 이 검은 색깔 삼각형하고 이 파란 색깔 삼각형 있죠? 서로 합동인가요? 짠. 이렇게. 서로 합동인가요? 합동 맞습니다. 왜냐면 SAS 합동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AC와 길이가 같도록 자, 볼까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도록 작도를 했거든요. AC와 길이가 같도록 얘가 D라고 한다면 여기서 D라고 돼 있네. BD랑 AC 길이가 같고 정각으로 같고 BC가 공통변이니까 SAS 합동 때문에 이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 합동이고 같은 쪽에서 같은 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한 원 위에 있다는 건 중학교 도형에서 했었죠. 한번 더 보고 갈까? 보이시죠? 여기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 두 점 CD가 AB에 대해서 직선 AB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을 때 각 두 개가 같으면 4점 ABCD는 한 원 위에 있다 라고 했었죠. 그거 활용해서 이 각과 이 각이 이제 합동이라서 같으니까 이 한 원위에 있는 게 맞다,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톨레마이오스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 이 각 A의 대변의 길이를 우리가 small a, 각 B의 대변의 길이 검은 색깔 small b, 각 C의 대변의 길이를 small c라고 한다면 포톨레마이오스 정리로 이제 표현해 봅시다. 각 B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각 B, 요거죠. 자, 그러면 AD를 그냥 한번 연결해 봅시다. AD를 그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AD 길이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는 지금 분명히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합동이라서 그렇죠. 합동이라서 밑각이 같고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가 같기 때문에 평행할 거고 밑각이 서로 같고 길이도 같죠. 합동이라서.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 맞고 이 변의 길이는 실제로 C가 됩니다. 쓸게요. DC, CD의 길이는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포톨레마이오스 정리에 의하면 대각선 길이, 대각선은 지금 서로 합동이라서 또 같죠, 지금. 맞습니까? B고 파란 색깔도 B입니다. 얘도 이랑 쓴 거 파란색 쓰죠. 그래서 B 곱하기 B, 포톨레마이오스 쓸게요. B 곱하기 대각선 두 개 곱한 것은 기억하시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죠. 대각선 두 개 곱은 대수상의 대변 CD 더하기 EF랑 같다니까 그거 활용해서 B 곱하기 B로 본 거예요. 합동이라서. 따라오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 C 곱하기 C 더하기 A 곱하기 이제 AD를 표현하는 게 포인트인데 AD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코사인 1법칙이라는 거 있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면 이 삼각형도 역시나 합동이기 때문에 A에서 이 빨간 색깔 두 개를 빼준 거랑 동일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 빨간색 길이는 각각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 길이를 표현해주면 우리가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C 곱하기 코사인 B. 얘 역시도 뭐다? 똑같으니까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죠. C 곱하기 코사인 B를 두 번 뺀 것 A에서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실제 B의 길이는 C 곱하기 A에서 빼기를 2가 두 개 있는데 C 곱하기 코사인 B가 두 개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AD 길이에요, 실제. 오늘 좀 어렵나요, 혹시? 따라오기 버겁죠, 조금. 얘가 AD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해주면 끝났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각 B의 대변 B제곱은
a제곱 먼저 쓸게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요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2ac 코사인 b가 되더라 함으로써 코사인 법칙이 또 똘레마이어스 정리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오늘 뭘 했냐면 이거 사인 코사인 법칙 사용해가지고 간단하게 기출 한번 풀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인 법칙의 다른 증명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외심 정의를 사용하든지 사인에 대한 직각삼각형에서 이 정의를 사용해서 두 가지를 해봤고, 또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예전 이야기했던 1법칙에 대한 설명도 잠깐 언급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학도형 두현에 대한 성질을 사용하는 방법,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작도해서 곱하고 곱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면 좌표를 이용하는 쉬운 방법, 그 다음에 뽀똘레마이어스 정리 소개 잠깐 드렸고, 이걸 활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이렇게 107페이지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화 내용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개갈 심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짜로 이제 교과서 문제를 조금 다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힘드셨죠? 네, 필기 좀 잘해두시고 다시 복습을 천천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